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포천 연천으로 해서 강원도 바닷가 쪽을 돌고 있는데요.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좀 좋은 소리를 들어볼까 경청 투어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 다음에 난 TV도 보지 않는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느냐, 그리고 일방적이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쓴소리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아주 싸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럼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대통령 나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싸늘한 거죠. 근데 이재명은 경청 투어를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포천 연천이 또 저 바닷가 지역이니 이런 쪽이 또 강원도 아무래도 자기 취약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저번에 이제 24만 표 차이로 졌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취약 지역에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한 번 져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서 저쪽 표를 한 표 가져오면 2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보니까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꼬마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또 부르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또 윤 어게인을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가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말이죠, 이재명이 뭐 당했겠죠, 속으로야 뭐 겉으로야. 근데 꼬마한테 뭐 안아주고 뭐 했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그 민주당의 이 당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이재명은 민생 투어, 그 다음에 안에서는 뭐 여러분 뭐 지금 난리 났어요. 뭐 김민석이는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심우정 탄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법원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에서 뭐 30명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또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없애버리겠다. 뭐 그러지를 않나.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재판을 전부 중지시키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나. 그야말로 평상시 같으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보도도 안 되고 국민들이 또 워낙 뭐 분탕을 치니까 무슨 분탕을 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저들이 너무 또 이제 오늘 뭐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뭐 데모를 하면서 뭐 대법원장을 뭐 어떻게 하라, 뭐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라, 이번에 대법관 10명을 갖다가 뭐 탄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가 이제 이재명은 민생 투어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소위 이제 법원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을 방탄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서로 나눠서 맡은 건데, 그 나눠서 맡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재명의 이미지 관리죠. 이재명의 이미지는 관리하면서 실익은 이재명이 거둔다.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는 좋은 사람, 굿캅하고 말이죠. 그리고 손에 어떤 흙 묻히는 거는 다른 어떤 민주당 애들이 해주고, 그 이익은 이재명이 보고, 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짠 모양인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재명이는 물론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법원을 공격해가지고서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법원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소위 그냥 법원을 가로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성공을 거둘지는 지금 의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아니 벌써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래는 그 국정 안정,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계엄을 해가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서 깔끔하게 물러나면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든, 그래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것을 그야말로 극복해 갈 수 있을 텐데, 이재명이 나오면 이재명이 당선되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격이 없는 그런 이재명인데, 사실상 말이죠. 그런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리고 또 당선된 후에 대통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이 자유우파에서 인정하겠냐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제 어떤 개혁 작업이다 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유우파를 도륙내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자유우파는 도륙당하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재명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계속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공격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정권을 잡으면은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뭐 북한처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공화국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때는 뭐 북한 같은 나라가 이미 돼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그렇게 북한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법으로 뭘 하는 건데, 물론 이제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 역풍이 분다니까요. 이 역풍이 엄청나게 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방선거에서 바로 그 역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민주당이 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2년 있으면 또 총선이 있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야말로 또 다시 탄핵당하는 일이 거꾸로 벌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재명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말이죠, 역풍이 불었던 게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역풍이 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공천 문제라든가 그 강서구청장 이런 문제를 갖다가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런종섭이다, 뭐 또 예를 들어서 최상병이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억울한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어떤 그 진정성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뭐 또 그렇지만 저 상대방 쪽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일방적으로 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갖다가 방탄하는 그런 법을,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걸, 그러면 나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조국 방탄법, 그 조국도 힘만 있었으면 조국 방탄법 만들었으면 깜빡 안 갔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정치인들은 말이죠,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니라 법 앞에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귀족이 탄생하는 거고 황제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갖다 황제로 옹립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저쪽으로 저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아마 파기 재판을 했을 텐데 저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그런데 어쨌든 파기 재판이 안 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15일로 기일을 지정하고 두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인편 송달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5월 중 안에 판결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5월 중 안에 판결을 끝내면 물론 이제 재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유죄의 이 전과 오범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선택할 것인가? 그걸 뭐 우리 국민이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대법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파기 재판을 안 하고 파기 환송을 한 것조차도 파기 환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파기 환송을 한 거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일단 이제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법 원칙대로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깨어있는 그런 시민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어떤 황제 옹의식에 거기에 동원돼서 이재명의 시다바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로서 그야말로 의식 있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선택할 일만 남은 거죠.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재명한테 거센 역풍이 분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태풍급 역풍이 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막 밀어붙이고 너무 강하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어도 일방적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고 또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오래 한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이다, 뭐 독재다, 그래서 싫어한 거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알면서도 싫어했던 이유가 일방적이라고 혼자 한다고 싫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업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과 5범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뭐 6범, 7범, 8범 될 사람이, 그렇다고 이재명이 무슨 업적이 있어요?
아니 이재명이 무슨 뭘 잘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면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같이 어떤 확실한 업적을 그 당시 청계천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 정치 잘하겠구나.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재명이 뭘 했다는 거죠? 대장동을 했다는 거야? 아니 대장동이 뭐고 백현동을 옹벽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뭐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경기도지사 중에서 일 제일 못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GTX 만들고 말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 전에도 다 일 잘했어요. 물론 김동연도 뭐 이재명보다 뭐 나을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또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 전 지사들도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히 일을 잘한다? 글쎄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무슨 업적을 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게 범죄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적이어서 그걸 진짜로 이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는데 지금 이 도덕성은 완전히 뭐 이제 빵점이 된 거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마다 무시하는 저런 어떤 일방적인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 독재자 되겠구나. 그러면 이재명한테 역풍이 크게 불 수 있죠. 독재자 역풍이 이제 크게 불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보수가 확실히 유리해졌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뭐 된 것처럼 뭐 저렇게 돌아다니지만 저 속에는 오히려 불안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강시엽 TV입니다.